4월 15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랠리를 멈췄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데다 키프로스 등 유럽에 대한 우려가 부담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8포인트 내렸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도 각각 0.16%, 0.28%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키프로스에서 채무 위기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닷새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49%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61%, 1.23%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중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0% 증가해서 감소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합을 점쳤던 시장 예상치에도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키프로스에 대한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영국 구제금융기금인 유럽 재정안정 메커니즘 이사회 승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실제 자금 집행은 일러야 다음 달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랠리를 접고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내려서 마감했는데요. 소매 판매가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리면서 조금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건설, 조선주의 실적 우려가 불거지면서 1930선대 아래로 밀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초반 정부의 추경 발표에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시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던 미국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랠리를 멈추고 소폭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큰 그림을 한번 본다면 소매 네. 판매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업 실적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아니면 웰스파고 대형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실적을 한번 보시더라도 웰스파고만 예를 든다면 순이익이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결과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22%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내면을 한번 본다면 신용 강화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실적이 가장 안 나타났을 때 하는 방법 중에 우선순위는 바로 비용 절감이겠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지금은 실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택 대출이 생각보다는 많이 잡히지 않았다는 건데 그만큼 주택 경기 자체가 회복은 되고 있었지만 그게 은행권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치를 좀 나타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가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또다시 빠지는 모습,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빠지는 72.3을 기록을 하면서 소매 판매도 생각보다는 지금 살아나지 않았구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조금 강했고요. 그래서 최근 3달을 같이 한번 본다면 그 중에 2달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지금 회복세 자체가 지금은 지표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걸 조금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지금 똑같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아니면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는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바로 기업의 실적입니다. 미국 기업이 어떻게 실적이 나타나는지가 미국이 조금 더 우상향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조정이 심하게 올 수 있는지 그 차이가 조금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195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실적 우려가 불거지면서 1920선대까지 내려와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향후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5월 15일까지는 1분기 네. 실적을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우려감이 바로 GS건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두 번의 하한가를 같이 맞으면서 지금 실적이 안 좋으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라는 공포감이 조금 조성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주 같이 지금 경기부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려감 그리고 투매 심리가 조금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안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될 확률이 높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요. 추경 예산안을 그냥 도장을 딱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승인이 돼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땅 두드려서 합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서 추경 예산안이 발표가 되면 올라가겠지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는 게 GS건설을 조금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두 번의 하한가를 맞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는 빠르게 경기 부양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좀 보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겠고, 대신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악재가 도출됐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추경 예산안은 만약에 매수 시점을 정한다면 추경 예산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 시점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 경기부양 관련주는 딱 한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추경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다 악재로 작용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중국의 어느 정도의 다시 한 번 더 도시화 정책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열어놓으시고 급하게 매수는 하지 마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추경 예산안 발표 이후 바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여야 합의 그리고 의회 승인까지의 과정을 모두 면밀히 주시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끝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힘들 때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비빌 언덕이 지금은 IT 전기전자 쪽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애플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로 디스플레이용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일단 8인치, 7인치, 8인치 쪽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7인치, 8인치라고 하면 일단은 태블릿 PC 쪽을 들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좀 더 크게 하면서 12인치 노트북 세대까지도 넘어오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 들어서 낙폭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이 낙폭 자체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던 이유를 면밀히 좀 따져본다면 일단 애플의 실적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 실적이 어느 정도 빠지는 실적 우려감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30% 정도가 빠졌는데 지금 다시 실적 우려감 자체가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산분기 실적이 저번 달에 나왔습니다. 저번 달에 나왔던 것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본금 말고 매출액 자체가 지금 상당히 크게 증가했는 모습을 한번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게 단기죠. 그리고 이건 정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3배가량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로 주가는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4분기만 조금 빠졌는 모습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확률이 조금 높다. 그렇게 좀 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 추이 자체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 돌파를 좀 더 유력하게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보시면 매수가는 한 3,200원 부근을 우리가 3,200원에서 3,250원까지 매수가로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방에 3,000원대를 우리가 손절가로 좀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이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3,900원까지는 조금 홀딩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앞서서 있던 이 물량 자체가 지금은 기관의 매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기관의 매물이 많다는 것은 주식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선만 명확하게 지켜주시면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산지한 지금 상황에서 기댈 만한 언덕은 IT가 아닐까 말씀해 주시면서 LB세미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장의 관심 업종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반등이 나올까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는데 또 하루 또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익을 내는 종목 중에 인터파크가 있는데요. 반면에 인터파크는 지난주 금요일에 8% 정도 장중에 뛰어오르면서 전고점 부근으로 머리를 조금 내미는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두 종목 상반된 흐름이었는데 자세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힐 걸로 예상을 했던 그 주가가 하루 더 급락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가의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일단 상황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대응 자체는 일단 기존의 관점을 버리지 마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반등 관점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는 상태고요.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 번 더 강하게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매수 포커스로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에 따른 대규모 손바뀜이 발생하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 포인트가 잡힐 것이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매수 포커스를 잡아드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루 더 연장이 되면서 더 과도하게 거래가 터지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상황에서는 추세하고 상관없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매도 대응을 하시더라도 좀 미루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로 대응을 좀 더 하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을 지금 기존의 9만 원에서 8만 원대 초반권으로 한 8만 2천 원권까지도 낮출 것이고요. 네. 목표가는 그대로 11만 원, 12만 원권 보겠습니다. 하지만은 12만 원은 조금 단기적으로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11만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 대응이나 홀딩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절가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파크도 있었는데 이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볼게요. 예, 인터파크는 그 전에 상담을 좀 할 때 네. AS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정을 주면은 그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매수 기회로 좀 삼으셔라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번에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순조롭게 반등이 다시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8,600원 정도에 있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상승을 했을 때는 밀려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장중에 8,780원까지 올라가면서 돌파를 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더 보유하시면서 목표가를 10,000원 정도로 수정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뭐 기존에 7,500원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재매수 기회까지 주면서 다시 수익을 내고 있는 인터파크 목표 가격을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십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인지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그 M&A 관련주가 네.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M&A 관련주는 개별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좀 높은 반면에 수익률도 역시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상한가 한번 갔다 아니면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올라서 한 뭐 20%, 30%씩 올랐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요즘은 M&A 관련주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회사들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기회를 많이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M&A 관련주는 그 가치보다는 내용적인 재료에 대해서 그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높은 편이라서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짧게 챙긴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간혹 보면은 투자자들께서 이제 M&A 관련주는 한번 오르면은 굉장히 급등세를 타기 때문에 뭐 좀 요번에 좀 큰 수익을 좀 내서 옛날에 손해봤던 것 좀 다 복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가시다가 한 방에 그 큰 급락을 맞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짧게 올라오는 대로 바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은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 항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관련주들을 쭉 좀 보시면은요. 우선 첫 번째로 팜스웰 바이오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M&A에 노출되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세를 좀 타고 있고 또 고점을 찍었습니다만은 조정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가 한번 나와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일고속 같은 종목도 있겠고요. 최근에 뭐 그 천일고속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을 신세계 쪽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천일고속이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노림수를 한번 가져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넥스지 같은 종목들도 M&A 관련주로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고 약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용홀딩스 같은 종목도 지금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요 종목도 이제 반등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세력들이 좀 개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만은 네. 아직 좀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유망 업종으로 M&A 관련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관련 종목들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꼽아주실런지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천일고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차트만 언뜻 보면은 개인들이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네. 뭐 아무래도 거래량도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회사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번에 이슈가 됐을 때 큰 이탈만 안 나온다면은 네.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탈이 나올 때가 문제인데 그때는 반드시 위험 관리를 꼭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선 꼭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수가는 49,500원에서 5만원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6만원 정도 전고점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꼭 도달을 못하더라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시다면은 짧게 수익 실현 하셔도 되고요. 손절 기준가는 45,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천일고속 단기로 대응하면서 위험관리 철저하게 준수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45,000원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송손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브라 메카님. 깜짝 놀랐습니다. 한패션에.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1950선 안착에는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1980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일단 1940, 50선까지는 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N제형 반등이 나오겠다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제가 1980 가는 데는 제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려고 이야기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있죠. 1950포인트 숙계 갈 것이다 했는데 숙계 갔어요. 숙계 갔는데 숙계 빠지네요. 그렇지만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한반도의 한 명의 아우와 한 명의 누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은 돈 없어 피하고 한 명은 말을 못해가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미사일을 쏘든지 안 쏘든지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리가 절정의 기회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복지부동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조간 뉴스를 보면서 분개할 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에 기둥에 섰던 자동차 주식들이 이제 참 뉴스가 나오는데요. 하다못해서 이제 자기 자녀들까지 입사 특혜를 달라. 입사하면 좋겠죠.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연봉이 높으니까. 그렇지만 족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족보 연 2대의 공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노조원들 2대에 걸쳐서 산업전사 또는 공돌이 쓰기 전에 그런 아주 저질적인 자기 자손까지 입사하는 거, 그런 거 특혜 주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붕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건설주입니다. 건설주가 서로 우리나라들끼리 물고 빠지는 이런 작전을 하는데 건설주 작년에 부실을 왜 1분기에 반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부실을 작년에 해야 되는데 회계 분식 결산했는 거 이런 회계사들 전부 제가 볼 때는 우리 투자자 이름으로 능지처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노조들 그리고 건설 대표업자 거기에 또 회계 업무하는 회계사들 전부 이거 왜 안 잡아였는지 감독원은 뭐 하는지 제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악재 나오고 호재 나오고 주식 바닥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저점이 아닌데 선물지수는 전 저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물에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역시 선물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물 공부하실 분들은 오늘 4시 30분입니다. 2호선 대신증권 신천역 지점에서 제가 두 번째 강연회가 있으니까 선물하실 분들 오늘 꼭 오시라. 초보는 오지 마시고요. 중급 이상 자산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으실 분만 오시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첫 번째 이유가 주가가 하루에 움직임 포인트가 주봉을 보시면요. 주봉 자체, 월봉을 보시면 월봉 자체를 보더라도 여러분께서 월봉의 움직임 자체를 볼 때 월봉 자체가 너무 아직까지 크게 염려할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주가가 가는 자리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 뿐이지 너무 공포에 쌓이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월봉으로 봐서 주가 자체가 서서히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봐서 선물의 무게 중심이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강건이었죠. 관건이 이제 중심이 그 사이 제가 275에서 시작해가 지금 중심이 257.50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7.50 가면은 외국인이 손해나기 때문에 외국인의 전력 투구를 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했죠. 외국인이 선물을 사였느냐 안 샀느냐 보라했는데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추가적으로 파는지 안 파는지 사는지 이게 있어야 모든 것이 관건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소위 말해서 죽을 쓰고 있는 이 부분이 선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계속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니케이 증시도 괜찮았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1% 빠지다가 중간에 당기는 모양.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아주 후행스팬으로 봐서 쉽게 빠질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에 있는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지금 지수에 제가 저번에도 이제 1920포인트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했지만 지금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N자 모양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N자 모양으로 갈 것이다. 계속 계단식 N자 모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저는 갈 것이다. 이런 데는 전혀 여러분이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식을 우량주 쪽으로 계속 사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가 안 빠진다. 제가 이제 주식 승천이죠. 오늘 저녁 10시 하죠. 제가 삼성전자가 이제 빠지지 않음으로써 주식이 살아있다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질 때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안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건설주하고 다른 주식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고통을 많이 주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질 모양은 전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신고가는 주가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전 국민을 한번 쉬어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01일평에서 강력한 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여러분 참 힘드시죠? 힘듭니다. 참 최근에 제가 이제 선물을 보면서 선물의 그 사이 2만 개 정도 개인들이 했는데 개인들이 최근에 15,000개는 어디 가버리고 5,000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모양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단무지 외에는 없습니다. 단신하고 무식하고 1등 주식만 사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테마주 하시면 자살하는 비련의 테마의 연속곡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등주만 하시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제자리 왔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제자리 왔을 때 내 종목이 본전 올 수 있느냐 안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잡주하면은 주가는 올라오지만 내 주식은 절대 안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수익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병신증권에서 투자 분석을 가장 모아는 병신증권에서 하이닉스를 지금 굉장히 좋게 본다고 하는 건데 보통 그 회사가 떠들면은 꼭집디다. 그 회사가 떠들면 또 꼭지니까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를 고점에 제가 볼 때 3만 원 언저리에서 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주식을 팔면 안 됩니다. 팔지 마시고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주식 안 하시려면은 주식을 그만두시고 주식 하시려면은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의 근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2,000 보이던데 2,200 간다 했던 뻐꾸기들은 전부 어디 갔느냐. 아우방송이나 검은토마토 뻐꾸기들 한번 입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남이 갈 때 남이 아니락하고 남이 할 때 오케이를 아니락할 때 너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주식을 팔지 마시고 400일평의 지지 여러분 여기서 100포인트 빠져봐야 7, 8%밖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참 800포인트 갈아야 한 7% 정도 빠지니까 추가적으로 7% 빠진다. 이미 20% 빠진 거 7% 더 빠진 들 어떻습니까?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안 팔면 안 썩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절대 안 썩으니까 방부제도 필요 없고 소금도 필요 없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선물 공부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환율이 1,100원부터 상승할 걸로 보이고 아직까지 30원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런 데일수록 아직까지 1,100원 이상에서 버티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율이 1,100원 이하 가면 주식은 분명히 상승하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외화부채가 높은 그런 회사 쪽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안 살려면은 외화부채가 많아가지고 실적이 단기적으로 나빠진 종목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볼 거고요. 외국인의 선물 동향 이것만 딱 보십시오. 외국인의 선물 동향만 보면 분명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을 섬기는 청송촌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외국인 선물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님 신창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칠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점을 높여가며 N자형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응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적극 매수하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네, 제약 및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현재 시장 약세 및 제약주 강세로 인하여 이 종목을 추천합니다. 의약품 시장 규모에 있어서 신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견 회사입니다. 아로나민 골드, 큐란, 후루마린 등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이 1100%로 양호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상승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1,600원에서 12,400원으로 분할 매수하세요. 목표가는 13,5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1,400원입니다. 현재 모든 제약주가 거의 신고가를 기록 중인데요. 손절가인 11,400원은 무조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2차 상승 자리이기 때문에 가면은 또 크게 갈 수도 있지만 하락할 때는 가차없이 11,400원 이하는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 지난주에 9만 원 이상으로 돌파하면서 2주 만에 결국 목표가 도달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간에 잠깐 보니까 다시 매수 기회도 한번 있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하드웨어 휴대폰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동사는 IC 모듈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품의 대부분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이 9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약 9,300원까지 가서 한 11%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전부 매도하시든지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도곡동에 있는 동부증권 지점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셔도 지팡이를 짚고 오신 어르신, 충청도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경기도 여주에서 오신 사모님 한 분이 동부증권을 못 찾아서 1시간을 헤매다가 찾아오셨는데요. 하루 장사를 포기하시고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서울경제TV가 시청률과 신뢰도가 1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에 많은 노력과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 추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동부증권 강연에는 증권사 사정으로 인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 방송에 다시 공지할 예정이오니 내일 오후 동부증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 오후 동부증권 강연에는 안 합니다. 내일 아침 방송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북한발 리스크가 끝나면 종목별로 상승할 수 있으니 오늘 오후부터는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만 잘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4월 15일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은 SK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세와 삼성전자 내부 모바일 디램 수요 증가로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가는 33,100원, 손절 가격은 25,900원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NHN을 꼽았는데요. 라인의 가입자 수가 1억 3,500만 명을 기록 중이며 현재 일간 가입자는 60만 명으로 네트워크의 외부 효과에 따른 초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1분기 매출은 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LG U+를 꼽았는데요. 올해는 이동통신뿐 아니라 유선 사업에서의 성장 포텐셜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며 현재 경쟁 완화 분위기는 2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합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LG 상사를 꼽았는데요. 중국 내몽골 광산 생산량 증가로 인한 이익 증가로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79,000원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HMC투자증권은 제일모직을 꼽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1조 6,400억 원, 영업이익은 780억 원으로 무난한 실적이 예상되며 2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 정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이 가운데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 전략 정해보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목동 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 전략과 체크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그 예. 심정부와 그 한국은행 간 정책적 불협화음의 표출이 그 주식시장에서의 기대감 상실로 연결되면서 뭐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 어떤 정부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 형성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유지에 대한 그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요. 그렇지만 그 역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뭐 신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도 최대한 15조 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추정치가 뭐 최대 20조 원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정부의 그 경기 부양 정책과 관련해서요. 그런 주된 목적이 부진한 경기에 강한 자극을 가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 경기 관련주, 뭐 소재, IT 그리고 금융 등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좀 보여왔는데요. 뭐 이번에도 그 과거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변화된 각국의 저성장 흐름과 또 여전히 진행 중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으로의 그 자금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그 저성장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인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뭐 소재 업종은 기술적 반등을 고려한 전략에 한정하고요. 뭐 대신 경기 관련주와 또 IT 그리고 금융에 대한 관심을 뭐 섹터 쪽에서는 좀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어떤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표적인 불확실성인 두 가지 북한 리스크와 엔화 약세 리스크가 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모멘텀의 효과가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추가적인 뭐 도발 위협 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요. 뭐 우리나라와 미국이 기존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한 발 물러나서 또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뭐 출구 전략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뭐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급등했던 그 엔화 환율 또한 구로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속도 조절에 나섬으로써 뭐 추가 엔화 약대 속도도 좀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GS건설 이 대규모의 그 어떤 손실 반표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기업 실적 전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그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은 이미 좀 반영되고 있고요. 어떤 그런 반면에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뭐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장부 가치 수준으로 하락한 주가 지수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좀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한 주 좀 긍정적으로 좀 주식시장을 바라보셔도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은 SK하이닉스이던데요. 간략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디램 가격의 그 가격 상승입니다. 그 마이크론의 LP다, 뭐 렉스칩, 이노테라 인수로 디램 공급량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플레이어는 뭐 세계 업체로 좀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 마이크론의 디램 생산 캐파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서지만 공급 조정은 좀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뭐 향후 마이크론 디램 라인의 그 낸드 전환이 디램 산업의 어떤 촉매로 좀 작용할 전망으로 있고요. 뭐 낸드 역시도 상당히 독과점 위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낸드 수요처가 다변화되면서 뭐 작년 어떤 과 같은 수요 충격에 의한 가격 하락은 좀 크게 감소한 상황이고요. 향후 공정 미세화 속도 둔화로 어떤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동은 상당히 강화될 전망입니다. 뭐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하이닉스 뭐 실적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해 연간으로 볼 때는 그 영업이익이 1조 9,370억 원 정도 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로 갈수록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한 2분기부터는 그 모바일 디램이 2X 나노 공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동사의 수익성 개선이 좀 본격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33,100원, 손절가는 25,900원 정도로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월요일장 출발을 23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0.4% 정도 내린 1914포인트, 코스닥 예상지수는 0.3% 정도 오른 54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봐야 할 일정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수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자면 그 가운데 북한 리스크가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태양절이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1번째 생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북한이 이제 그 압박과,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써 북한이 오늘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된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들도 일단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뭐 하나그룹 김승영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김승영 회장이 이번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이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바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항소를 통한 이제 공판 또 하나에 대한 또 그룹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태양그룹도 상속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도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종목들의 그 상호 변경들이 많습니다. 화인텍이라는 그 종목이요. 동성 화인텍으로 일단 상호를 또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그 경제지표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4월달 NA 주택시장 지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4월달 뉴욕주 제조업 지수 발표, 또 그리고 미국의 종합금융회사인 시티그룹 1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1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또 3월달 산업생산지수, 그리고 4월달 소매판매지수의 경제지표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황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지금 1915포인트 그리고 549포인트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 놓고 봤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건설주들의 악재로 인해서 뭐 GS건설이 뭐 이 연하한까지 들어갔고, 그 여파로 인해서 뭐 조선주까지도 계속 넘어가는 그런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은 중소형주들의 위주의 주 장세가 좀 펼쳐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바로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지수입니다. 자, 대형주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이 거의 뭐 쌍바닥 혹은 다중바닥을 취하러 가는 그런 모습은 확인이 되시고 계실 거고요. 다만 이제 중형주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시장은 오히려 조금 이제 그 지켜내는 오히려 시장은 좀 반등에 대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형주와 그리고 소형주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차트도 이제 소형주인데요. 지금 코스닥 장세와 좀 유사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닥 차트를 지금 놓고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코스피에 있던 중형주와 소형주의 차트와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건설주 혹은 대형주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 제한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항상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1920포인트 기준으로는 시장이 오늘 뭐 저는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북한발 악재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지금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이번 이제 주 초반에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이와 함께 되들림 바닥 확인을 보여준 이후에 재반등 흐름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920포인트 제가 심리적 지점으로 잡아드렸던 이 구간이 이탈이 되더라도 지수는 오히려 크게 훼손되기보다는 그리고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189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반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요즘에 요리 재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맛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하고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된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중시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우리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엔화 약세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20조 원에 대한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내일 있는 추경 예상 안에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저는 반등한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이 밀린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1890포인트, 1920포인트 수준에서는 우리가 너무 겁먹지 말고 오히려 시장에 베팅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오늘장 출발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